네, 필수 예제 주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1번. 다음은 임의의 별들을 관찰한 결과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유명한 별들이 나와 있죠. 가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죠. 그래서 가장 밝은 별은 티모이다. 이거 뭐 봐야 돼? 가장 밝다. 이거 뭐 봐야 돼? 절대 등급 봐야 돼. 그지? 누가 제일 밝아? 가렌. 그죠? 틀렸다. 표면 온도 가렌이 가장 높다. 온도는 색깔로 알 수 있죠? 티모가 제일 높네. 그죠? 틀렸다. 가장 거리가 먼 별. 거리 하려면 뭐 봐야 돼? 겉보기에서 절대 빼야죠.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커요? 이거 두 개 빼면 가렌이 제일 크죠. 가렌이다. 맞다. 그냥 리얼. 다리우스는 32.6광년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32.6광년 10파섹이죠. 10파섹. 왜냐면 1파섹이라는 거리가 약 3.26광년이니까. 그죠? 다리우스를 딱 봤더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똑같죠? 그러니까 10파섹이 있다. 맞습니다. 넘어가서 나서스는 10파섹보다 멀리 있다. 이거 판단 어떻게 하냐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게 양수죠? 0보다 크죠? 그러니까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라이즈가 높다. 표면 온도 라이즈 어디 있어? 흰색. 나서스는 노란색. 흰색 몇 도? 흰색 몇 도? 만. 노란색? 6,000. 6,000 그죠? 라이즈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즈는 티모보다 2.5배 밝다. 요거 두 개 봐야죠. 요거. 절대 등급 요거 두 개. 그지? 라이즈가 한 등급 더 낮으니까 2.5배 밝은 거예요. 그죠? 반지름이 가장 큰 별 가렌이다. 반지름은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밝은 가렌이 제일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응까지 맞다. 1번이었고요. 1번 하단도 있네. 하단도 똑같죠, 그죠? 하단은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에 하단에 제일 마지막에 피읍과 히읗 잠깐 볼 건데 피읍과 히읗 A와 B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종류는 동일하다? 동일하지가 않죠. 그죠? 완전 다르잖아. 분광이 다르잖아. 패턴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죠? 피읍 틀렸고 히읗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세 별 모두 동일하다? 뭐 보란 얘기야? 이거 뭐 보란 얘기야? 겉보기 등급 물어본 거죠?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돼?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럼 지구에 도달한 에너지는 누가 제일 많아요? 그죠. C죠. C. 그지? 왜냐면 겉보기 등급이 제일 낮으니까. 제일 밝게 보이잖아. 그죠? 그럼 지구에서 볼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온다는 얘기지. 괜찮아? 현수야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게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지? 그지? 자도 돼. 눈 뜨고 자. 응. 됐어? 1번 됐어? 2번 봐봐. 2번도 다 괜찮죠? 2번 너무 쉬웠죠, 그죠? 분광형 가지고 온도 알 수 있고. 넘어가는데 리을 검은 선의 위치와 종류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맞고요. 이 패턴에 따라 온도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읍 잠깐만 볼게요. 미음과 비읍 참고. 스펙트럼의 종류 잠깐 볼게. 스펙트럼의 종류. 이게 고온 고밀도가 있어. 고온 고밀도. 별이죠. 별은 온도가 높고 밀도도 높아요. 얘가 에너지 방출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프리즘에 넣으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예쁘게 나와.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죠? 요게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해서 쭉 나오는 거. 얘는 근데 가스같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성운, 가스처럼 온도가 높은데 저밀도인 상태가 있어. 저밀도. 그럼 온도가 높아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 근데 저밀도여서 가스들이야. 특정 가스야.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만 쏴. 그래서 에너지 쭉 오는 걸 프리즘, 분광기에 넣으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만 에너지가 방출된 상태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괜찮아?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미음 맞아요. 미음 맞아요. 이게 가스의 성질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만 쏘고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만 흡수합니다. 근데 마지막 케이스가 이런 경우가 있죠. 별이 있어. 별이 있어. 근데 별빛이 날아오는데 분광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저온이면서 저밀도의 가스층을 통과해. 이게 별의 대기층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땅 쐈을 때는 이렇게 빨준수 파남보가 나왔을 텐데 막상 내가 에너지를 수신하면 이 빨준수 파남보가 다 있는 게 아니죠. 빨준수 파남보가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까만색 선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지? 이 까만색 선들은 얘가 흡수한 거죠, 얘가. 이번에는 온도가 낮아서 방출보다는 흡수가 우세한 거야. 그지?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파장만 쏙쏙 빼먹은 거죠. 여기서 따다다닥 빼먹으니까 내가 수신했을 때는 여기 에너지가 미싱이 있다. 안 들어온다. 요 까만색 선들을 뭐라고 해요?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흡수선 또는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그래서 비음 맞다. 됐어요? 스펙트럼의 종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2번의 상단이었고요. 하단. 하단 다 괜찮죠? 그죠? 요거 그냥 그래프가 나오면 되게 쉬워. 그래프 나오면 그냥 쭉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뭐 M2, 그 다음에 뭐 B8 이렇게 있잖아. 뒤에 숫자가 붙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A0가 있네. A0. 근데 A0랑 여기 F0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게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또 세분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A0 옆에 A1, A2, A3 해서 따다다다다 A9, A9까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F로 넘어가는 거야. F0, F1, F2, 다다다다다 F9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M2면 어디냐면 M2면 여기가 M0죠. M2가 한 요쯤? M2. 그리고 B8 어디 있어? B0, A0. B8 한 요 정도?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세분화해서 찾을 수 있다. 좋아요. 태양은 뭔데? 태양은 G2. 태양은 이거 G2 그죠? 태양 G2.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 지금 색지수 관련 문제인데 표면 온도는 가가 높다, 표면 온도 가가 높죠, 그죠? 맞아요. 파장이 짧으니까. 근데 여기가 조금 문제가 빠져 있는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총량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문제 옮기는 과정에서 요거 빠뜨렸어요. 그래서 에너지 총량은 가가 높다. 이게 맞습니다. 그지?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 총량은 이 문제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괜찮죠? 문제 쭉 풀 수 있고요. 네. 3번의 상단은 그래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읍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채널이 하나 더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U등급, 이렇게 U채널 이렇게, 그지? U등급이 B등급보다 작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별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U채널이 지금 여기 어디 있고, 맞나? 이렇게 있고 B채널, V채널 이렇게 있는데 U등급, U채널로 보면 에너지 이만큼 들어오죠. 어둡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등급은 어때? 높다, 크다. U등급이 더 큰 거예요. 뭐보다? B등급보다. 그지? 그래서 B등급보다 작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됐어? 할 수 있겠죠? 3번이었고요. 일단 4번 갈게요. 4번에 여기 낚시가 있는데 낚시 지금 이거 기억과 니은 중요합니다. 기억은 광도 계급 1이다. 맞아요. 초거성이어서 1 맞아. 근데 이거 니은 있죠? 니은 1, 2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도 1이야. 얘도 1. 왜냐면 얘 초거성이잖아. 초거성은 무조건 1. 그 다음에 이게 주계열성의 비읍이 있죠? 비읍이 숫자 5. 주계열성 5. 그럼 거성이 지금 리을이네요. 얘가 3.
그다음 백색위성 7 이렇게. 아하, 괜찮죠? 그 왜 굳이 이렇게 두 개냐? 아, 이게 문제마다 달라. 그냥 이거 초과성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두 줄 해놓는 문제도 있어요. 초과성이 좀 밝으면 여기다 A를 붙여요. 1A, 여기 1B 이렇게. 아, 잘 보이나? A, B 이렇게. 괜찮죠? 초과성은 무조건 1이야.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은 맞아요. 그 다음에 라마 여기 쉬었고 비읍 볼게요. 비읍. 분광형이 G0인 니은의 별의 반지름은 동일한 분광형의 리을 별의 100배다.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분광형이 G0래. 분광형이 G0면 어디야? 여기 요 정도네. 여기네. 분광형 G0. 근데 니은별 어디 있어? 니은별 여기 니은별. 그 다음에 리을별 어디 있냐면 여기. 요거 두 별 구하는 거죠? 이거 두 별. 그죠? 요 두 별을 문자를 내가 A, B 이렇게 쓸게. A, B. 근데 지금 반지름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식은 이렇게 돼. 반지름식 어디 갔어? 반지름식. 반지름식은 광도식으로부터 알 수 있죠? 4파이 R L은 시그마 T 4제곱에 4파이 R제곱 이렇게 곱한다. 그죠? 그럼 비교 대상을 씁니다. A와 B 이렇게. 그지? 근데 광도를 비교해봤더니 광도비 알아야죠? 왜냐면 반지름비 알려면 광도비 알고 온도비 알아야 되잖아. 그지? 주어져 있죠? 광도비가 몇 등급 차나 대략? 여기가 지금 5잖아. 그러니까 거의 5등급 차이 나죠. 그지? 그러니까 A가 100배 밝은 거야. 5등급 차 나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온도가 1대1이야. 똑같아. 이거 4제곱해도 1대1이거든? 그럼 나는 이제 R제곱비를 알 수 있죠. R제곱비. 왜냐면 요 줄이랑 요 줄 곱해서 100대1 나와야 되거든. 그죠? 그럼 여기가 101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나는 반지름 B 구하려면 루트만 씌우면 된다. 대략 10대1 이렇게. 그래서 비읍 틀렸다. 됐지? 네, 시옷. 분광형이 똑같은데도 광도 계급 다른 이유는 반지름 다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온도 똑같다고 광도가 똑같진 않아. 반지름에 따라서 밝기가 다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응 뭐 당연하고요. 지금 지읒 별표 이거 내신에서 출제됐는데 분광형이 같다면 광도 계급이 다르더라도 스펙트럼의 특징이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폭이 달라. 폭 또는 세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 분광형이 같다. 그러니까 똑같이 G형이야. G형별. G형이야. 그러면 지금 방금 했듯이 G0인 요 A별이랑 B별의 분광형이 똑같아? 다시 스펙트럼이 똑같아? 분광형은 같은데 스펙트럼이 완전 똑같지가 않아. 폭이 달라. 폭이. 거기다 써두세요. 참고. 별의 크기가 클수록 스펙트럼 폭이 다시 흡수선 폭이 좁다. 별의 크기가 클수록 흡수선 폭이 좁아요. 흡수선 폭 좁아. 됐어? 괜찮아? 오케이. 5번 갑니다. 5번. 5번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5번 문제. 5번에서 질문 있니? 5번에서? 5번은 다 괜찮은데 얘들아 5번 다 괜찮은데 지금 나머지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는데 요거 피읍 잠깐 볼게요. 피읍 A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 돼 있는데 태양의 위치를 알아야 돼. 태양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태양이 어디냐면요. 표면 온도가 대략 6000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플러스 5등급이야. 태양이. 그래서 한 대략 여기 어디야? 여기. D 어디가 태양이야? 여기가 태양이야. 괜찮아? 이게 태양. 다시 뭐라고? 태양 표면 온도 6000 켈빈. 그 다음에 절대 등급 플러스 5등급.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두 개. 6000 켈빈.
태양의 물리량 외워야 돼. HR도 그리는 문제 나오면 태양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육 번 갑니다. 6번. 비슷한 문제가 나왔죠. 6번이 좀 어려웠는데. 기억.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가렌이다. 맞나요? 맞니? 아 맞네, 그지? 오비어 파인거에서 그치? O형별 없으니까 B형이 제일 온도 높죠, 그죠? 맞습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 나서스까지의 거리는 100파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서스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거 빼가지고 그지? 그래서 100파섹이 나오죠, 그죠? n-m은 5 로그 r 빼기 5, 그죠? 디귿. 가렌은 나서스보다 100배 밝다. 가렌과 나서스를 봤더니 이게 4등급 차이가 나죠. 가렌이 밝아. 근데 몇 배 밝아? 4등급이니까 몇 배 밝아? 40배 밝죠. 40배. 왜냐면 2.5에 4제곱이 약 40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리을. 티모는 푸른색으로 보인다. 틀렸습니다. M형이니까 적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별표. 이거 수능복인데. 다리우스는 주기혈성이다. 다리우스는 주기혈성이다. H열도 상에서 태양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태양 위치가 표면 온도가 G2죠. G2. 다리우스도 G2죠. 그죠? 근데 태양은 절대 등급이 플러스 5등급. 여기가 태양. 근데 다리우스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 다리우스는 여기. 다리. 이렇게. 이게 태양. 그래서 다리우스는 주기혈성이 아닙니다. 광도가 너무 차이 나서. 비읍. 다리우스의 광도는 태양의 100배다. 지금 몇 등급 차이 나요, 이거? 여기 몇 등급이야, 여기? 마이너스 5등급, 그지? 그러니까 10등급 차이 나죠? 5등급이 100배잖아, 그지? 근데 10등급이면 100배. 그죠? 만배죠, 만배. 네, 틀렸다. 만배 차이 난다, 만배. 그죠? 그냥 시옷. 다리우스의 반지름은 태양의 100배다. 어떻게 해야 돼? 태양이랑 다리우스를 비교합니다. 그죠? 근데 광도식을 딱 써.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고. 광도가 지금 비읍에서 태양이 1이면 얘가 10의 4제곱. 만배야. 그죠? 만배. 근데 온도가 1대1이죠. 1대1. 똑같아. 그럼 이거 4제곱하면 1대1. 그대로 1대1. 그죠? 그럼 반지름 제곱비 알 수 있죠. 1대만. 이렇게. 왜냐면 요 줄이랑 요 줄 곱해서 1대만 만들어야 되거든. 그죠? 그럼 난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그죠? 1대 100 이렇게. 1대 100. 자, 시험 맞고 이응도 맞습니다. 지읒. 중성수소의 흡수선은 티모보다 라이즈에서 세게 나타난다. 라이즈가 A0형. A0는 수소 흡수선이 센 거 맞죠? 그죠? 이거 지읒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6번까지 했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시작해 볼게요. 별의 진화 한번 봅시다. 별의 진화.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1 때 했던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했던 거에서 추가되는 건 뭐냐면 수치들을 좀 외워주셔야 돼. 수치들을. 그래서 세부적인 수치들을 암기할 거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메모를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교재 딱 펴시면 결론부터 나와 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별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야. 크게 두 가지.
질량 작은 거, 이 질량 작다는 게 태양이야. 태양 정도. 그 다음에 질량 크다, 이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거. 8배 이상 큰 별들이야. 그래서 성운에서부터 성간 물질이죠. 가스들로부터 중력 수축해서 별이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죽어가. 거성돼. 그 다음에 흩어져서 한가운데 핵이 백색의 성이 남고요. 주변에 행성상성원으로 죽는다. 이게 태양의 최후죠. 근데 태양보다 크면 주계열이 있다가 초거성돼.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해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죽어요. 다 알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세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별 탄생부터 할게요. 별 탄생. 거기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탄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야.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가스들이 중력 수축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수소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면 별이 딱 되는 거죠. 맞아?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질량이 클수록 빠르게 수축해서 주계열에 빠르게 도달합니다. 질량이 크면 모든 진화 과정이 빠르다. 여기 메모를 합시다. 1번. 성운이 중력 수축으로 탄생한다고 돼 있는데 아무 성운이나 다 중력 수축해서 별 되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주변보다 큰 성운입니다. 이러한 성운들이 중력 수축해요. 이런 성운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해요? 이런 성운이 뭐야? 성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 무슨 성운? 예시, 암흑성운 이렇게 써두세요. 암흑성운이 뭐냐면 내가 여기 서 있어.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에 가스 성분들이 쭉 있어. 성운,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모인 것. 이거 혹시 이거 모르는 친구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성운이 뭐냐면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모인 것. 성간물질은 뭔데? 성간물질은 우주에 떠 있는 먼지, 티끌, 얼음 이런 거. 이런 게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근데 암흑성운은 뭐냐면 몰려있긴 몰려있는데 너무 빼곡하게 몰려있는 거야. 밀도가 엄청 커. 그래서 이 뒤편에 별이 있는데 별빛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얘가 흡수하는 거야. 차단하는 거야. 밀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내가 우주 공간에서 이쪽 방향을 보면 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 괜찮죠? 그래서 우주 딱 보면 막 별이 막 빼곡해야 되잖아. 근데 특정 방향에 별이 없는 것처럼 까맣게 보여? 그러면 그건 누가 막은 거야. 그게 암흑성운이죠. 얘네들이 밀도가 크니까 여기서부터 수축하면서 새로운 별이 태어납니다. 괜찮죠? 이거를 H열도로 보시면 H열도는 이렇게 돼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주계열 라인이 쭉 있는데 중력적으로 수축합니다. 수축하면 이렇게 쭉 되죠. 그죠? 그래서 온도 올라가면서 수축하다가 주계열에 딱 포함됐다 별 탄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따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계열까지 왔습니다. 별이 태어났어요. 주계열 단계. 주계열성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는 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메모를 할게요. 수소핵 융합 반응 요거는 조건이 온도가 10의 7제곱켈빈에 도달해야 돼요. 10의 7제곱켈빈 이거 써두세요. 1000만 켈빈입니다.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수소핵을 융합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별이 되려면 가스가 중력 수축해서 1000만 켈빈이 넘겨야 돼. 그래야 수소핵을 융합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별이 됩니다. 괜찮죠? 근데 수소핵 융합은 뭐냐면 화학식이 이렇게 돼. 수소핵 4개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헬륨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로 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 그래. 수소핵 4개를 합쳐서 헬륨핵 하나를 만들면서 에너지가 생긴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은 시험에서는 이 에너지량을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량은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
수소핵 4개를 합친 질량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사라져요. 헬륨으로 딱 변하면서. 질량이 약간 사라져. 다시. 수소핵 4개 합친 질량은 헬륨핵 하나보다 질량이 더 커. 질량 커. 그래서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사라지면서 헬륨이 빡 돼. 그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되어서 방출됩니다. 괜찮아? 이 사라진 질량, 이걸 델타 M,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질량 결손에다가 광속 2번 곱한 값, mc 스퀘어 이렇게. 에너지는 mc 스퀘어.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죠.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별이 살아가는 데 쓰인다. 계산은 나중에 문제에서 연습을 해볼 겁니다. 공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주계열은 수소 핵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가고요. 정역학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다 밑줄 그어두시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별이 이렇게 있는데 별 한가운데 핵이 있어요. 핵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핵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해?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핵융합을 하죠. 그러면 별은 구형이어서 중력이 항상 작용하는데 안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팽창하려는 힘, 기체 압력. 팽창력이 있어. 팽창력, 기체 압력. 여기서 에너지 계속 생산하니까 팽창하려고 하겠죠, 그죠? 요게 밸런스를 이뤄요. 비슷해요. 그래서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매우 안정적인 상태야, 주계열성은. 그래서 마지막 4번,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 단계에서 보내게 됩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90살, 100살까지 살다가 죽으면 90살까지 살았다 이 얘기야. 지금 평균 수명 얼마니? 인간 평균 수명 얼마야? 몰라? 생물 안 해? 생물 선택했어? 인간 평균 수명 얼마예요? 그런 거, 이런 거 안 배워? 안 배워? 진짜 안 배워? 생물에서는 뭐를 배워? 인간을 배워? 아니야? 그럼 뭘 배워? 유전? 인간의 유전 이런 거? 동물도 나와? 인간. 그러니까 닌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란 거지, 그지? 식물도 나와? 동식물? 동물, 식물? 그럼 단원이 뭐 동물, 식물 이렇게 돼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막 호흡 이런 거 배우잖아, 호흡. 그러면 동물의 호흡, 식물의 호흡 이렇게 나눠서 배워? 아니야? 왜? 뭐 동물만 쭉 배우고 식물만 쭉 배우고 그래? 아니야? 평균 수명이 지금 100살 넘었잖아, 그지? 아닌가? 거의 넘지 않았니?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더 늘어나나? 더 늘어나요? 무한정 늘어나? 아니야? 나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생물 아예 안 했거든. 생물 1도 안 했어요. 무한정 늘어나나? 안 늘어나? 한계가 있나? 없어. 이따 알려줘. 여기까지 괜찮죠? 일생의 대부분 여기 살고 여기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배웠어. 별의 일생을 거의 다 배웠어. 근데 여기 그림 2개 있죠. 이게 내부 구조가 조금 달라. 내부 구조가. 봐봐. 왼쪽이 태양이야. 태양 질량의 1.5배 이하죠. 이게 태양이야. 이건 태양보다 큰 별이야. 태양은 한가운데 핵이 있어. 핵. 그리고 표면에 대류층이 있어. 표면에 대류. 여기 핵.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태양 가끔 나오잖아. 그럼 태양 표면을 막 보글보글 끓고 있어. 태양이 표면이 끓고 있어. 보글보글 이렇게. 그죠? 여기 대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전달하고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별의 내부는 뜨겁고 밖은 차가워서 대류한다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이거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핵복대 뭐 이렇게 외워. 그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지? 그죠? 표면에서 대류 일어난다. 태양은 그지? 여기. 별이 커. 별이 사이즈가 커. 1.5배 이상이야. 태양보다 커. 그러면 핵도 커. 핵도 크죠? 그럼 핵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생겨. 핵 안에서도 온도 차이 생겨. 그럼 여기서 대류하는 거야. 온도의 차이가 있을 때 대류를 하잖아. 물 끓인다고 생각해. 물 끓여봐. 위에는 차갑고 아래는 뜨거우니까 막 물 끓잖아. 이렇게. 그죠? 핵에서도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대류핵.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표면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별의 표면에. 됐어요? 내부 구조가 좀 달라. 주계열 단계. 근데 중요한 건 주계열 이후예요. 주계열 이후. 주계열 이후. 주계열 이후 단계. 주계열 이후에는 이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태양 정도, 두 번째는 태양보다 큰 별입니다. 태양 정도부터 볼게요. 태양 정도 사이즈는 주계열을 떠난다고 하면 어떨 때 떠나? 태화야 어떨 때 떠나? 주계열 떠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주계열성의 조건이 뭐야? 수소핵융합. 그치? 핵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야 돼. 중심에서. 근데 주계열 떠난다. 주계열 이제 더 이상 주계열 아니야. 왜 그래? 수소를 다 썼어. 수소를 다 썼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중심부 구조가. 별이 있고 원래는 여기 한가운데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꿔.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연료를 다 써서 한가운데에 헬륨밖에 안 남았어. 이 상태야. 바깥쪽에 수소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그죠? 이 상태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더 이상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잖아. 그럼 뭐만 작용해? 중력만 작용해. 중력만 작용해서 이 한가운데가 수축하기 시작해. 이렇게. 중력 수축. 헬륨 핵 수축. 여기까지, 그지? 됐죠? 여기가 수축하잖아? 얘가 이렇게 쫙 수축해. 그러면 시스템이 이렇게 수축되면 온도가 올라가. 연력학제 1법칙이에요. 시스템을 이렇게 압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가요. 얘가 뜨거워지면서 주변을 달궈서 요 바깥쪽에 있는 수소가 온도가 올라가.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 몇 도까지 올라가? 10의 7제곱켈빈. 아, 원래는 주계열성에서는 한가운데만 10의 7제곱켈빈이 넘겨서 수소핵융합이 여기서만 일어났었는데 주계열 끝나잖아? 그럼 핵이 수축하면서 주변을 달궈서 주변이 10의 7제곱켈빈 넘어가. 여기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해. 수소 껍질 연소. 껍질에서 연소한다. 연소가 핵 융합 반응을 연소라고도 표현해요. 연소. 그럼 주계열성에서는 한가운데에서 핵융합 반응하고 팽창하려는 힘이 수축하려는 힘이랑 중력이랑 밸런스 이뤄서 정력과 평형이었는데 바깥쪽에서 팽창하려는 힘이 있죠. 바깥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러니까 수축하려는 중력보다 팽창력이 더 커서 얘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연력학제 1법칙에 따라 시스템이 압축될 때는 온도가 오르는데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표면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적색으로 보입니다. 적색 거성이라고 하죠. 이거 적색 거성. 괜찮아? 아,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어. 중심부랑 껍질이 나뉘어 있는데 중심부는 수축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을 결국에 하게 돼. 헬륨 핵 융합 반응은 10의 8제곱켈빈. 1억 켈빈이 필요해. 1억 켈빈 넘어가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한다. 근데 껍질은 온도가 올라서 수소 핵 융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수소 껍질 연소죠. 이건 10의 7제곱켈빈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팽창한다. 근데 결국에 팽창하면 표면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여기는 10의 7제곱켈빈, 표면은 온도가 낮다. 됐어. 근데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봐봐. 얘가 수축해. 그럼 헬륨 핵을 융합하게 돼. 그때는 탄소가 생겨요. 헬륨 핵 3개를 융합하면 탄소가 생겨. 그래서 여기 탄소가 딱 생겼어. 탄소. 뿅. 근데 바깥쪽에는 헬륨 구경하고 있고 수소도 구경하고 있어. 근데 태양은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어. 태양은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그 상태에서 이제 죽어야 돼. 그럼 요 한가운데 핵이 한가운데 뿅 남고요. 이렇게 탄소. 요게 백색 외성이 되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수소랑 헬륨이 버티지 못하고 불안정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요걸 행성상성운 이렇게 얘기해요. 행성상성운. 태양이 죽었습니다. 괜찮아? 됐어요? 괜찮아? 태경아 졸려? 너무 쉬워? 너무 쉽지?
태양의 최후입니다. 이거. 근데 태양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보다 크면 여기까지 똑같아. 다시 태양이었으면 이게 한계죠. 이게 끝이야.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근데 태양보다 크잖아? 그럼 탄소 생겼어. 여기서 수축해. 그러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탄소핵을 융합시키려면 막 6억 켈빈, 8억 켈빈 이렇게 필요해.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탄소핵을 융합시켜. 그럼 산소, 네온, 규소 이런 게 계속 생겨. 그래서 새로 한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원소가 생겨요. 탄소도 생기고 산소도 생기고 네온도 생기고 마그네슘, 규소 이런 거 다 생겨. 그러다가 결국에 뭐까지 생겨? 철까지 생기게 됩니다. 철. 여기서 이제 나뉘게 되는데 태양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가운데 철이 생겨요. 철까지 생기고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그래서 중심부는 정리하면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하면서 새로운 핵융합을 계속해서 만들어.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 핵들을 계속 합쳐서 무거운 원소를 계속 만들어요. 철까지 만들어. 철. 근데 바깥쪽도 온도가 계속해서 오르겠죠. 왜냐면 한가운데가 계속 수축하면서 달궈지니까 바깥쪽도 온도가 올라가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 껍질에서. 여기서도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 계속 커져. 이게 초거성이죠. 초거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불안정해서 이게 버티지 못하고 터져 나가죠. 그래서 한가운데 핵이 딱 남고 터져 나갑니다. 이렇게. 이게 초신성 폭발이죠. 초신성 폭발. 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생긴다. 그리고 남은 이 한가운데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태양보다 큰 별의 진화 경로였습니다.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됐어요? 요걸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방금 했던 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철도상에서. 요거는 따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16쪽에 따라 그리시면 되겠네요. 네. 따라 그리세요. H철도에. 그려볼게요. 오케이. 주계열 라인이 있어요. 주계열 라인. 이렇게. 케이스가 총 5개인데요. 5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질량이 되게 작아. 질량이 굉장히 작아. 어느 정도로 작냐면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 보다도 작아. 태양 질량의 0.08배 보다도 작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력적으로 수축해요. 수축하다가 주계열이 되려면 조건이 뭐야?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야 돼. 1000만 켈빈. 10의 7제곱 켈빈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수축해도 1000만 켈빈이 안 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가스가 중력 수축하면서 구형은 이뤘어. 구체를 이뤘어. 근데 아무리 수축하더라도 1000만 켈빈이 안 돼. 수소 핵융합 안 일어나. 그러면 그냥 이 구체 형태로 그냥 우주공간에 떠서 죽은 거야. 그냥. 이걸 갈색외성이라고 합니다. 끝. 갈색외성 끝.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내일 게 없지, 그지? 두 번째도 비슷한데. 두 번째.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보단 커. 근데 0.26배보단 작아. 어떻게 되냐면 얘는 중력 수축하면 주계열성까지는 도달해. 주계열성이 돼서 살아가. 근데 거성이 되려면 껍질 연소를 해야 돼. 껍질 연소. 헬륨액이 수축하면서 바깥쪽을 달궈서 바깥쪽에 껍질 연소 일어나서 팽창해야 되거든. 그게 안 돼. 질량이 작아서. 그래서 그냥 한가운데가 수축하면서 백색외성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성이 안 돼. 껍질 연소 일어날 정도의 질량이 안 되는 거야. 됐어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너무 단계가 작으니까. 3번. 이게 제일 유명하죠. 태양이죠. 태양. 0.26배에서 8배 사이. 태양이죠. 태양. 태양은 어떻게 된다고? 중력 수축해요. 주계열 도달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할까? 태양. 주계열에서 오래 살아요. 오래 삽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100억 년 정도 삽니다. 100억 년. 태양의 수명 100억 년. 외우셔야 돼요. 100억 년. 근데 거성이 돼. 거성. 그러다가 불안정해서 맥동 변광하다가 맥동 변광 뭐라고? 거성이 됐어. 근데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라 커지다 보면 표면이 온도가 낮아서 중력이 더 셀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수축해. 그럼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팽창해. 수축해 팽창해 수축해 팽창 이렇게. 거성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여서 왔다 갔다 심장 뛰듯이. 그럼 밝기가 변해요. 맥동하면서 밝기가 변해. 변광성. 그지? 그러다가 터져 나가는 거죠. 한가운데 핵이 백색성이 되는 거지. 뿅. 그리고 주변에 바깥쪽 물질들은 주변에 행성처럼 분포한다. 행성상 성운. 태양의 최후입니다. 마지막 4번 8배 이상일 때. 8배 이상일 때 한번 볼게요. 8배 이상일 때는 중력 수축이 되게 빨라. 슉. 되게 빠르게. 수축 빠르게 했어. 이 상태에서 얼마 못 살고 여기서 얼마 못 살고 초거성이 또 됩니다. 초거성. 초거성. 그다음 어떻게 돼? 초신성 폭발하면서 죽습니다. 죽어요. 초신성 폭발하면서. 근데 죽을 때 중성자별로 죽을 수도 있고 블랙홀로 죽을 수도 있어. 블랙홀. 중성자별로 죽을 때는 어떨 때 죽냐면 질량이 8배보단 큰데 25배보단 작을 때. 이때는 중성자별로 죽고요. 블랙홀로는 어떨 때 죽냐면 블랙홀이 최후가 되려면 질량이 엄청 커야 돼. 25배보다 커야 돼. 태양 질량의 25배보다 커야 돼. 진짜 큰 별은 블랙홀로 죽는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별의 진화였습니다. 질문 있나요? 별로 안 어려웠지? 괜찮죠? 할만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 에너지원이 있는데요. 에너지원 잠깐 볼게요. 에너지원 217쪽입니다. 217쪽. 지금 원시별의 에너지원부터 돼 있어. 원시별이 뭐냐면 여기서 수축할 때, 이렇게 중력 수축할 때, 요때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야. 그지? 핵융합은 아직 못하죠. 그죠? 중력 수축 에너지가 원시별의 에너지원이다. 그러면은 주계열 딱 도달하면 이제 수소 핵융합 에너지를 메인 에너지로 쓰는데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1000만 켈빈 여기다 밑줄. 1000만 켈빈 밑줄. 그 다음에 화학식 써두세요. 4개의 수소 원자핵 합쳐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든다. 그러면서 에너지 생긴다. 이렇게. 화학식 써두세요. 화학식. 됐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위에다 쓸까? 위에다? 4개의 수소 원자핵 합쳐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고 에너지 생겨요. 근데 그 에너지 양은 어떻게 한다고? 사라진 질량에 광속 2번 곱한다. 이게 에너지 양입니다. 됐지? 근데 수소 핵 융합에 종류가 2개가 있어. 다시 이 반응식 하나 있죠. 이거 화학식 이거. 이 수소 핵 융합을 할 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PP 반응, 두 번째는 CNO 반응인데 봐봐. 그림을 잘 봐야 돼. 왼쪽 그림이 PP 반응이야. P가 양성자를 의미해요. P. 양성자 반응이야. 화학했니? 화학했어? 수소 원자핵이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잖아.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랑 똑같은 뜻이야. 수소 원자핵 이꼴 양성자핵. 그지? 그래서 양성자들 4개 모여야 돼. 그래서 헬륨 원자핵 생기는 거야. 근데 사실 4개 모이는 게 아니야. 봐봐. 왼쪽 그림 봐봐. 수소랑 수소가 합쳐져. 그럼 헬륨 될 것 같은데 헬륨이 안 되고 중수소가 돼. 중수소. 그러면서 에너지가 살짝 나오는 거야. 중수소. 근데 여기에 수소가 또 붙어. 그러면서 헬륨 돼. 다시 이쪽에서도 수소 합쳐서 중수소. 그 다음에 여기다 수소 또 붙어서 헬륨. 이 헬륨이랑 헬륨 붙어서 헬륨. 완전한 헬륨. 그러면서 수소 2개 나와. 그럼 PP 반응의 화학식을 써볼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6개의 수소 원자핵 합쳐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고 수소 원자핵 2개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서 에너지 나오는 거야.
됐어? 근데 R자식만 남기면 R자식 남기면 얘 되는 거지. 이게 R자식. 이게 PP 반응. 이 PP 반응은 작은 별에서 주로 일어나. 작은 별. 작은 별에서는 양성자들끼리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양성자들끼리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지? 근데 큰 별은 어떠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뭐 회사라고 해볼까? 회사? 회사? 나중에 회사 갈 거니? 안 갈 거야? 회사? 회사 작은 회사 갔어. 작은 회사 갔어. 그럼 여러분들 일 다 해야 돼. 그지? 그지? 큰 회사 가면 어떻게 돼? 사람들 많지. 그지? 그럼 막 도와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죠? 큰 거야. 큰 별이야. 그죠? 근데 큰 회사 가도 안 좋대. 그지? 회사는 일단 다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 회사 하나 차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회사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은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이게 큰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 큰 회사. 큰 회사면 헬륨이 일개미야. 일개미. 헬륨이 일해야 돼.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누가? 탄소, 질소, 산소가. 탄소, 질소, 산소가 도와줘. 그래서 봐봐. 여기 탄소 있어. 근데 여기랑 이 탄소가 수소랑 결합해. 수소. 그러면서 이제 질소 돼. 그리고 얘가 또 변해. 탄소로 질소, 산소, 질소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 이 사이클 안에 수소 이거 지우자. 그림 지워야겠다. 사이클 안에 여기 수소 하나, 그다음에 여기 또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이렇게 수소 4개가 들어가. 그러면서 헬륨이 하나 뿅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아가. 이 R자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R자식은 뭔데? 이거. 이 R자식에 영향을 안 주고 반응을 도와주는 걸 화학에서 촉매라고 하죠. 촉매 역할을 합니다. CNO가.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네. 에너지 생성을 도와준다. 큰 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큰 별에서. 됐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주계열성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계열 이후에 거성 단계에서는 더 무거운 원소의 핵 융합이 일어나죠. 헬륨 핵융합, 탄소 핵융합 이렇게 계속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건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요. 뒤에 뭐 나오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간단하게만 물어봅니다. 간단하게만.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별의 진화였는데 질문 있나요 혹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지? 내가 아까 했던 것 중에 그 수치들 있지? 밑줄 그으라고 했던 그 수치들. 수소 핵융합 반응 1000만 켈빈,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태양 질량의 8배 이런 수치들을 외워주시면 되고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래프 하나만 그리죠. 그래프 하나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봐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태양 정도 별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태양 정도 별 핵이 있고요.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표면에서 대류가 이렇게.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그리고 핵에서 표면까지는 복사의 형태로 전달돼. 이렇게. 이게 내부 구조야. 태양 정도. 근데 태양보다 큰 별은 어떻게 된다고? 핵도 커서 대류핵이 있다. 핵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표면까지 복사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렇게. 이게 태양보다 큰 별. 그죠? 근데 태양 정도인 별에는 PP 반응이 우세. 태양보다 큰 별은 CNO 반응이 우세요. CNO 반응이 우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프가 나오는데 시험에 중심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 생성량을 물어봐. 에너지 생성량. 근데 태양보다 작으면 PP 반응이 일어나고 태양보다 크면 CNO 반응만 일어난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별 내부에서는 PP도 일어나고 CNO도 일어나. 둘 다 일어나. 둘 다 일어나는데 작으면 PP가 우세하고 크면 CNO가 우세하다는 소리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PP, CNO. 이렇게. 이게 에너지 생성량이야. 그래서 봐봐. 별이 작아. 그럼 중심 온도도 낮아. 그러면 중심 온도가 낮으면 예를 들어 이 정도 온도라고 볼까? 이 정도 온도라고 보면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보다 PP로 생성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소리야. 괜찮아? 근데 중심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큰 별은 중심 온도도 높거든?
그러면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추가로 암기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외워줘야 될 사항은 요거. 요 교점. 교점의 온도가 중심 온도가 대략 1800만 켈빈. 1800만 켈빈.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pp가 우세하니 CNO가 우세하니가 나뉜다. 그리고 마지막 암기사항,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켈빈. 태양의 중심 온도 얼마? 1500만 켈빈. 아, 외울 거 많다, 그지? 태양을 다 외워줘야 돼. 태양 관련된 물리량은 다 외워야 돼. 여기까지가 자주 나오는 자료 해석이었습니다.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부터) 한번 볼게요. 7번부터. 얘들아, 이거 영상 들어가서 본 사람 있어? 본 적 있니? 아,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지구정복자 본 적 있어? 아, 본 적 있어? 지금 구독자 몇 명이지? 구독자 몇 명이니? 70명인가? 구독은 눌렀니? 구독 눌렀어? 아, 누르지 마. 구독하지 마. 그지? 구독하지. 76명이라고? 왜 이렇게 많아졌지? 내 친구가 한 30명 정도 되거든, 거기에. 내 친구 30명 정도 돼. 학생은 많지 않아. 그죠? 근데 막 애들이 심심해가지고 그거 보고 질문하더라고. 다 30대야, 애들이. 보다가 질문하고 그래요. 네, 플룸 구조론 질문하고 그래. 나도 사실 잘 모르거든. 그치? 박사야, 박사. 박사인데 물어봐, 나한테.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죠? 나중에 막 채널 떡상하면 어떡하지? 구독자 막 5,000명 뭐 이러면 어떡해? 그치? 그럼 이제 영상에 이게 남아있는 거야. 그치? 76명? 76명 시절, 그치? 5,000명 되기 전에 채널 삭제할 거야. 1,000명 넘어가면 삭제하려고. 7번 볼게, 7번. 너 나중에 유튜브 한번 해, 채널. 유튜브. 20살 되면은 유튜브 채널 하나 열어서. 그치? 대학교 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치?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여행 가면서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고 좀 재밌게 사세요. 공부만 하지 말고. 이거 7번에 이게 좀 쉬워요, 여기가. 근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문제가 다 똑같은데 거기에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왼쪽에는 없어요. 그죠? 오른쪽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왼쪽부터 잠깐 볼게요. 왼쪽에서 이 가그림은 수축하면서 주계열에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딱 주계열에 포함된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영년 주계열이라 그래. 다시 영년 주계열. 영년 주계열. 이게 0이 그 숫자 0이야. 그지? 태어나자마자 0살 이렇게 하잖아. 그지? 딱 들어가서 영년 주계열이 있다. 영년 주계열 라인. 이게 영년 주계열이라 그래. 그죠? 딱 주계열에 딱 포함됐을 때 영년 주계열. 그죠? 0살. 그래서 기억에 A와 B가 지나는 동안 주요 에너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 맞고요. 그다음에 걸리는 시간은 A가 짧다. 이게 A죠, 그죠? A가 짧다 맞죠? 그지? 질량이 크면은 모든 진화 과정이 빨라요. 네. 질량은 A가 크다 이거 맞고 너무 쉽고. 넘어가서 가에서 B는 지나는 동안 반지름이 감소한다. B 지나는 동안 반지름 감소하죠. 오케이. 리을까지 됐죠? 괜찮아? 리을까지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잘하는 아이가 질문을 했어. 질문을 했어. 가 봐봐. 가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죠. 수축할 때. 그죠? 표면 온도야 이거. 광도야. 질문이 이거야. 성운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죠? 온도 올라가는 거 알겠어. 근데 광도는 왜 줄까? 광도 왜 줄까? 광도 왜 줄어요? 반지름이 감소해서. 좋아요. 여기서 성운이 중력 수축하면서 광도가 감소하는 이유. 광도가 감소하는 이유. 이유. 1번. 반지름 감소. 수축하니까. 이건 너무 쉬워.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네, 이게 지금 리을에서 나온 거지? 그지? 리을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 뭔지 아니? 기억나? 불투명도 증가.
불투명도 증가. 이거 별표. 이게 아직 수능에서 안 나왔는데. 이런 거야. 가스가 있어. 가스. 근데 가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가스 분자가 에너지 방출해. 그럼 너네 눈에 딱 들어가. 근데 이 가스 안에 있는 친구가 에너지 빵 방출하면 이걸 투과해서, 물론 여기를 투과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흡수가 되겠지만 일부가 흡수된 상태에서 투과한 에너지가 너네 눈에 들어가. 심지어 이 가스의 이 뒤쪽에 있는 에너지가 방출하면 이 가스층을 쭉 투과해서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수축해. 별이 돼. 그러면 밀도가 너무 커져서 별 딱 되면 별의 내부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너네 눈에 안 들어가. 별의 표면을 향해서 복사 형태로 전달될 뿐이야. 그래서 별이 되면 이쪽 면에서 방출한 에너지만 너네 눈에 들어가고 이 반대쪽 면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너네 눈에 안 들어가죠. 이쪽으로 나가겠죠. 그죠? 이게 불투명도 증가일 거야. 밀도가 너무 커져서 불투명도가 증가해서 별이 되면 이쪽 면에서 방출한 에너지만 너네 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광도가 주는 거야. 괜찮아? 물론 지금 내가 겉보기 밝기로 설명했는데 사실 여기 광도는 별 표면에서 다 방출한 거죠. 별 표면에서 다 방출해도 마찬가지야. 내부에서 방출하는 건 아예 안 나가. 괜찮죠? 내부에서 방출하는 건 아예 안 나가는 거야. 그지? 표면으로 전달되고 표면에서 방출하는 것만 나가는 거지. 불투명도가 너무 커졌으니까. 가스는 그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다 나가잖아. 그지? 그죠? 여기 좀 두 번째 어렵죠, 그죠? 요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 관련된 문제는 다 했고, 그다음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은 B가 길다. 이거 맞고요. 그다음 나에서 이제 거성으로 가는 과정은 둘 다 크기 증가입니다. 비읍도 맞아요. 그죠? 시옷 별표. 나에서 A, B가 지나는 동안 중심부 수축한다. 맞아요. 별의 전체 크기 커지는데 중심부는 수축해. 괜찮지? 그리고 이응도 별표죠. 나에서 중심부에 작용하는 중력은 기체보다 크다. 맞죠? 이거 두 개 똑같은 얘기지. 기체압은 팽창하려는 힘, 그지? 중력은 수축하려는 힘. 중력이 더 크다. 그래서 수축한다. 그지? 오케이. 근데 이게 거성이 주의해야 되는 게, 거성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부는 수축하고요. 외곽은 팽창하는 거죠. 그죠? 중심과 껍질, 중심과 외곽을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읒. 거성 단계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길다. 맞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모든 진화 과정이 빠르다. 8번 가겠습니다. 8번. 8번은 태양의 진화 경로인데 가나다는 너무 쉬웠고요. 리을, 나 단계에서 중심의 온도는 1억 켈빈이다. 아니죠. 10의 7제곱 켈빈입니다. 1000만 켈빈. 그 다음 미음 별표. 나 단계에서는 중심액에서 CNO 반응으로 에너지 생성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태양인데 CNO 반응 가능해? 가능하지. PP도 가능하고 CNO도 가능해. PP가 우세할 뿐이야. CNO 가능해. 괜찮죠? 그 다음에 비읍 참고. 이거 무슨 소리냐면 별의 크기가 일정하진 않은데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거 맞아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게 좀 옛날 보기여가지고 옛날 보기에는 그냥 일정하다 이렇게 했거든. 정역학 평형 상태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근데 요즘에는 주계열성 상태에서도 별의 크기가 변하는 문제가 나와.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인데 어떻게 100억 년 동안 크기가 일정하겠어. 조금씩은 변해. 조금씩은. 그지? 근데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막 급변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네. 정역학 평형이니까 그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시옷. 나에서 나로 지나는 동안, 거성으로 가는 동안 별의 표면 온도는 감소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치읓. 나에서 다로 지나는 동안 중심액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틀렸죠? 껍질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껍질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치읓 틀렸다. 그 다음에 키역. 태양의 진화 과정에서 절대 밝기가 가장 밝을 때는 다이다. 맞고요. 지금 다, 그죠? 다에서는 정역학 평형 상태 안 됩니다. 나 단계에서 정역학 평형 상태예요. 그죠? 그다음에 피읍에 다 이후에 탄소로 된 중심액이 있다. 맞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백색 예성되는 거죠. 그다음에 별의 밀도는 다에서 가장 작죠. 다에서 가장 작고 이쪽으로 갈수록 별의 밀도가 더 커지는 거지. 그치? 8번이었습니다. 8번. 9번.
9번도 너무 쉬웠죠? 9번이 제일 기본적인 건데 9번에서는 시옷을 알아두셔야 돼요. 시옷. 블랙홀은 X선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맞습니다. 블랙홀은 되게 극단적인 천체여서 뭐 X선, 뭐 전파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근데 블랙홀이 직접 방출하는 건 아니고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세서 빛도 못 나와. 중력이 너무 세서 빛을 방출 못해. 그래서 블랙홀이 방출하는 빛을 우리가 수신할 수 없어. 근데 블랙홀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빨려 들어갈 때 그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X선이랑 뭐 전파 같은 게 강하게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그 표면에서 나오는 전파 같은 거 촬영해서 블랙홀의 모양을 확인했다. 얼마 전에. 그죠? 간접적으로 관측한다. 시험 맞다. 넘어갑시다. 10번이 중요한데요. 10번. 그린 가는 질량이 다른 주계열성 기역과 니은. 그 다음에 나는 중심의 온도에 따른 PP 반응, CNO 반응, 에너지 생성량. 가 자료를 해석하시면 이 위에 있는 별은 대류핵이 있죠. 대류핵이 있고 복사로 전달돼. 이게 태양보다 큰 별이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그죠? 두 번째는 핵이 있고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이게 태양 정도 사이즈죠. 태양 정도 사이즈. 그 다음에 나 자료는 아까 했죠. 요게 PP 반응으로 생성되는 에너지양. 그 다음에 요게 CNO로 생성되는 에너지양. 이렇게. 그죠? 기억. 별의 질량은 동그라미 기억이 크다. 맞다. 중심부 온도는 기억이 높다. 이것도 맞다. 그 다음 A는 PP 반응이다. 이거 맞다. CNO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양은 기억이 많다. 이것도 맞다. 그래? 근데 여기서 리을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PP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양은 기억이 많다? 맞아요? PP 반응으로 생성되는 에너지양은 기억이 많다. 맞아요? 맞죠? 이것도 맞아요. 그죠? 왜냐면 기억은 태양보다 큰 별이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게 기억이야. 예를 들어. 근데 니은은 여기잖아. 니은은 예를 들어 여기잖아. 니은은 이렇게. 그죠? 그러면 방금 여기서 CNO 반응으로 생성되는 에너지양 물어보면 요 값이랑 요 값 비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PP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양은 기억이 많다 이렇게 하면 요 값이랑 요 값 물어보는 거야. 그죠? 아, PP 반응으로 생성되는 에너지양 물어봐도 기억이 많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알죠? 요거 낚시로 나오면 주의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왼쪽은 PP, 오른쪽은 CNO. 태양에서는 가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 맞고요. 가에서는 탄소 촉매로 이용된다. 이거 틀렸죠? 나에서 탄소가 촉매로 이용돼.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 2배인 별. 그러니까 이게 우세하죠. 그죠? CNO가 우세. 그 다음에 이응. 가와 나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원자핵 종류 똑같아요. R자식은 똑같아. 둘 다 R자식 똑같아. 괜찮지? 그리고 가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가의 반응, 그러니까 PP 반응으로 헬륨 원자핵 하나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수소 원자핵은 몇 개야? 6개야. 6개야, 그죠? 6개가 들어간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있었네. 11번은 굉장히 쉬웠죠? 왼쪽은 태양 정도, 오른쪽은 태양보다 큰 별. 그죠? 그래서 질량 비교할 수 있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죠? 어렵지 않죠? 시옷만 잠깐 볼까요? 시옷. 나에서 중심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철 핵융합 가능해요? 안 돼요. 질량이 아무리 커도 철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원자핵과 원자핵을 합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는 수소 합쳐요. 그럼 헬륨 원자핵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돼. 발열 반응이라 그래. 발열 반응. 화학에서 에너지 빵 방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야. 그죠? 헬륨 합쳐. 헬륨과 헬륨 합쳐. 헬륨 3개 합치는 거야. 헬륨 3개 합치면서 탄소 만들어. 그러면서 에너지 방출. 발열 반응. 그지? 어디까지 발열 반응? 철핵까지 만들 때. 규소 합쳐. 철 만들어져. 발열 반응. 근데 철과 철을 합쳐.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열 반응이야. 그래서 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알지?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져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을 분열시키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돼. 에너지 레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여기까지가 필수 예제 별의 진화까지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 네, 필수 예제 외계행성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 12번에 요 문제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간접 관측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낸 거야. 이게 이제 쉬운 케이스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도플러 효과를 문제인데 기억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다. 맞죠? 파장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에 A 위치일 때 별의 파장이 길게 관측됐다. 지금 별이 A 위치에 있고요. 봤더니 흡수선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파장 긴 쪽 적색 쪽으로 이동했죠. 적색 편이 나타났으니까 파장이 길게 관측됐다. 맞고요. 적색 편이 관측된다. 맞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나로부터 별이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의사항이 있어. 별이 후퇴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별을 관찰한 거니까, 그지? 행성을 직접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별을 관찰한 거야.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으니까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럼 행성은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니은 방향. 맞다. 가나다라 됐어? 됐죠? 그 다음에 미음, 별표, 미음 별표. 미음 별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빛의 편의량이 커진다. 요거 잠깐만 할게요. 봐봐. 참고. 시선 속도의 변화. 시선 속도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식이 원래 파장이 얼만큼 변했는지에다가 광속을 곱합니다. 지금 이 공식은 다음 단원에서 실제로 계산도 하게 돼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문제, 이 계산, 이 공식. 여기서 이 V는 실제 운동 속도가 아니라 시선 방향의 속도, 시선 속도야. 그러니까 접근 또는 후퇴하는 속도. 다시 시선 방향 속도, 접근 또는 후퇴하는 속도.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여기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나한테 접근하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아. 이렇게 움직여. 그럼 시선 속도는 제로인 거예요. 파장 변화가 없어.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물체가 나한테 접근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청색 편이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접근을 빠르게 접근하면 파장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건 원래 파장, 원래 정지해 있을 때의 파장. 이건 상수. 이건 광속, 빛의 속도. 그러니까 얘랑은 상수니까 이 파장 변화는 도플러 효과가 뚜렷하려면 이 파장 변화가 크려면 시선 속도 변화가 커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됐죠? 그러면은 행성의 질량이 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별이 있고 행성이 있습니다.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상호 공전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내가 여기 서 있어. 이 상태에서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잡아 당겨져. 행성 쪽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 구분되나?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별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얀색을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근데 이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공전 주기는 어때? 변화가 없어. 케플러 3법칙에 의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의 거리가 변화가 없으면 공전 주기가 똑같아. 다시 참고. 케플러 3법칙 공전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모르셔도 돼요. 공전 주기가 변화 없다는 거야. 얘 질량 커지더라도. 그러면 원래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 케이스면 1년에 이렇게 하얀색 궤도로 한 바퀴 도는 것보다 이젠 빨간색으로 바뀌잖아? 근데 1년 동안 똑같이 이 빨간색 궤도로 돌아야 돼, 이번에는. 그러니까 더 빨리 가야죠. 같은 시간 동안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더 빠르게 운동을 해야 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얘가 빨라졌으니까 파장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죠. 그죠? 도플러 효과가 뚜렷하다. 아하. 됐어요.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빛의 편이랑 커진다? 맞습니다. 비읍. 별빛의 파장 변화는 별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방금 했는데 별빛의 파장 변화는 거리에 비례? 아니죠. 시선 속도의 변화. 요거. 상호 공전하는 시선 속도 변화에 비례한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별과 행성이 서로 빨리 돌아야 돼.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도는 게 도플러러가 뚜렷하다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도는 것보다. 천천히 도는 것보다 휙휙휙 이렇게. 그죠? 근데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앞에서 돌든 저기서 돌든 이건 상관없다는 거야. 이거 여기 이 거리는 상관없이 얘네들끼리 빨리 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도플러러가 뚜렷한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다. 시옷.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수직일 때 유용하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수직일 때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죠. 그죠? 틀렸습니다. 12번 상단이었고요. 12번의 하단 보겠습니다. 가에서 중심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A 구간이 길어진다. A 구간이 뭐예요? 이 구간이 뭐야? 이 구간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별이 이렇게 있는데 행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야. 뿅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근데 저 시간 간격은 중심별 반지름 클수록 길어져. 중심별의 반지름 예를 들어 이 별의 반지름 이렇게 크다고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뀌어요? 안 바뀐다. 틀린다. 그럼 이 A 구간의 길이는 뭐에 따라 결정돼? 행성의 공전 속도. 행성이 빠르게 공전해? 그럼 휙 진입하니까 짧아지겠죠. 네. 중심별의 반지름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지읒별표. 지읒별표. 가에서 중심별의 스펙트럼 편의량은 B 구간에서 가장 크다.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식현상 나타나는데 이 궤도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내가 여기 서 있어. 얘가 이렇게 돈다고 하자. 이렇게. 그럼 지금 B 구간이 뭐냐면 지금 B 구간 식현상 나타나는 순간이죠. 어떨 때 식현상 나타나? 이때죠.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을 때. 내가 볼 때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으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행성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저 B 구간이야. 이때는 시선 속도의 변화가 도플러 효과 뚜렷해요? 스펙트럼 편이랑 커요? 최소죠. 왜냐면 이 별이 나한테 접근 또는 후퇴를 안 하잖아. 이렇게 가잖아. 접근하거나 후퇴해야 그 스펙트럼 편이량이 나타나는데, 그죠? 파장 변화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다가 아니라 가장 작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상호공전하면서 식현상 나타나려면 요 순간이잖아. 요 순간에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공전 방향 반대라고 봐도 돼. 반대라고 봐도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그죠? 그죠? 그래서 나한테 접근 또는 후퇴를 안 하는 순간이다. 그 다음에 치읓. 가에서 C의 크기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 C가 어디 있어요? C 여기, 그죠? 행성의 반지름 클수록 많이 감소하겠죠. 맞고요. 나에서 A는 행성의 중력 때문에 나타난다. A가 지금 요거죠. 요거는 행성의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맞다. 티귿. 가와 나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 이용한다. 틀렸죠. 왜? 가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맞아. 근데 나는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보는 거잖아. 얘의 밝기 변화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지나가는 배경별 밝기 변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다음 피읍. 가와 나 모두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해야만 가능하다. 이것도 틀렸죠. 얘는 나란해야 가능한데 얘는 나란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죠? 나란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12번이었습니다. 13번으로 갈게요. 13번 별표 치세요. 지금 내가 푸는 거 보여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리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이 어려운 문제가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궤도 그림을 안 줬어. 별과 행성이 도는 궤도 그림을 안 줬어. 그럼 내가 그거 직접 그려야 돼. 얘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별, 행성, 공통 질량 중심, 상호 공전.
이렇게. 그죠? 내가 여기 서 있어. 근데 공전 방향을 아까 누가 질문했는데 공전 방향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 이렇게 한다고 할까? 이렇게? 왜냐면 그림이 없으니까. 봐봐. 내가 이게 우주 공간이잖아. 얘가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공간이니까 저 칠판 안쪽에 미지의 공간, 저 옆 교실에서 여기 바라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시계로 돌 거 아니야, 시계로.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바라보든 문제는 똑같이 풀리는 거야. 이게 반시계로 돌게 그려도 되고 시계로 돌게 그려도 되고 어쨌든 문제는 똑같이 풀려요.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고 한번 풀어볼게. 봐봐. 얘를 여기다 옮겨 그려야 돼. 그리는데 이거부터 그린다. 나 A인 순간은 지금 청색 편이 나타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의미가 뭐야? 별이 접근한다. 별이 접근한다야? 그럼 별이 접근하는 이 순간이죠. 여기다 쓰는 거야. A라고. A. 그럼 여기도 행성에도 써. A 이렇게. A. 그다음 B가 뭐야? B가 청색 편에서 적색 편으로 바뀌는 그 순간. 말 뜻이 뭐냐면 별이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그 순간. 그러면 내가 이 입장에서 별이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그 순간 여기. 그죠? 그럼 행성은 여기. 아, 이게 B. 그다음 C는 뭐냐면 별이 후퇴. 아, 별이 후퇴 여기. 행성은 여기. 별이 이렇게 후퇴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C, 여기가 C. 그다음 마지막 D. D는 뭐냐면 별이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죠? 별이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죠. 아, 여기. 여기가 D. 별이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바뀌는 그 순간. 나 자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자료를 볼게요. 가자료를 봤더니 식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T2인 순간에 식현상이 나타나죠. T2. 그럼 T2가 어디야? 누구랑 매칭돼? 어디가 T2야? 이게 T2죠. 이게. 이렇게.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어야 내가 볼 때 가려지잖아. 이게 T2라고. 여기다 쓰는 거야. T2. 그럼 지금 저기 4등분돼 있으니까 하나씩 매칭하면 되겠죠. T3가 어디야? T2, T3. 여기 T3. 여기 T4, T5. 이렇게. 그 다음 행성에도 쓰는 거야. T2, T3, T4, T5.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봅니다. 기억.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가에서 A가 커진다. 맞죠? 니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람다 맥스 최대 편의량이 커진다. 맞죠? 방금 했죠? 가의 T3에 관측한 스펙트럼은 A에 해당한다. T3에 관측한 스펙트럼은 A에 해당한다. 맞죠? 그다음 리을. 가의 T5에 관측한 스펙트럼은 C에 해당한다. T5에 관측한 스펙트럼 C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고요. 위 자료를 통해 행성의 공전주기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 가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공전주기일 거고 나자료 같은 경우도 청색편이 나타나다가 다음 청색편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공전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13번의 상단이었고요. 13번 하단 그려볼게요. 봐봐. 그린다이, 별, 행성. 공통질량 중심 돌고 행성 돌고. 내가 여기 서 있어. 근데 이번에 공전 방향 반대로 그려볼게. 반대로 해볼까? 지금 아까 이렇게 돈다고 했죠? 이렇게 돈다고 하자. 이렇게. 어떻게 해도 문제 풀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씩 매칭하는데 이거부터 해볼까? 이거? 라지 T부터. 라지 T가 무슨 소리야? 시선 속도 마이너스 접근한다.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가 왜 접근이냐면 여기 봐야 되더라. 내가 여기 서 있어. 난 여길 바라봐. 이게 시선 방향이야. 시선 방향, 이 방향대로 가면 플러스야. 시선 속도니까. 시선 방향의 속도니까. 근데 이렇게 와. 나의 시선 방향은 이쪽인데 반대로 거슬러 오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인 거야. 접근이 마이너스인 거야. 됐죠?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외우는 애들 있어. 그래서 막 문제 풀다가 플러스가 접근인지 후퇴인지 이걸 까먹는 애들이 있어. 이게 까먹는 게 말이 되니? 말 안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값이 최대죠? 접근하는 속도가 최대가 라지 T1이야. 그럼 어디다 그려야 돼? 여기다. 여기죠, 여기. 별이 여기 있어서 접근하는 속도가 최대. 이게 라지 T1. 그러면 행성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겠죠. 이게 라지 T1.
그럼 라지 T2는 뭐냐면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그 순간, 별이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그 순간 여기죠. 여기가 T2, 라지 T2, T2. 그럼 여기는 뭐야? 후퇴하는 건 라지 T3, 라지 T3.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라지 T4. 여기까지 가자료를 했고요. 나자료를 보겠습니다. 나자료는 스몰 t1일 때 식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몰 t1. 그럼 스몰 t1이 어디랑 매칭이 되냐면 여기죠. 여기죠. 여기가 스몰 t1이죠. 그럼 스몰 t1, 스몰 t1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하나씩 매칭해야죠. 4등분점이니까. 그럼 여기 t1, t2, t2, 그죠? 그럼 여기도 t2, 그죠? 그다음 여기가 t3, t3, t3.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t4, t4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밑에 문제를 보시면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시옷과 이응에서 지구로부터 중심별까지의 거리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 중심별까지의 거리 이렇게 물어보면 T2일 때가 가깝다.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T2일 때가 가깝죠.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그지? 근데 행성까지의 거리는 T2일 때가 멀다. 이거 이해돼? 별과 행성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시옷은 지금 별까지의 거리죠. 근데 이응은 뭐냐면 행성이 멀어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별을 물어볼 수도 있고 행성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이걸 잘 봐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질문 있으면 나와서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